지금 다 뭐하는 거지 이거 지금. 이게 대통령 하겠다는 새끼 하는 짓이란다 이게 지금. 이런 미친 새끼들이 이런 새끼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 에라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이런 새끼가 대통령을 해? 야! 대통령도 안 되는데 야! 이런 새끼 대통령을 해. 야이 개새끼들아. 대통령도 안 되는 새끼들이 이런 거야. 뭐 이런 같은 걸 가야 새끼들이 대통령을 해? 어? 대통령? 개소리나 해라 이 새끼. 네. 허접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방송. 깊이는 없어도 욕은 존나게 하고 싶은 방송. 그렇지만 윤씨보다는 품이 있는 방송. 욕 짓는 늙은이 남대진의 디질레오 25회 시즌 1 그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정중히 부탁합니다. 예, 쥐약 처먹은 것들이 모인 정당에 들어가서 뽀개버리고 대통령 따위는 귀찮아서 안 하고 싶다는 양아치 닮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정당을 먹고 대통령을 먹고 국민을 먹고 국가 세금을 처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목숨 거는 윤석열은 이제 그 하기 싫은 대통령 그만하게 하고 감옥에 쳐넣어서 편안히 밥 먹게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어서 그렇게 빨리 해 줍시다. 디질레오 썰이었습니다. 오늘은 월남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한때는 베트남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옛날로 돌아가는 마당에서 다시 월남으로 이름을 바꿔서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김상령님을 모시고 그 마지막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현입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진짜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완전 그렇게 돼 있네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공교롭게도 한 글자만 빼면 똑같게. 그 가족여행을 다녀오신 건가?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7월에 어머니 상을 치르고요. 그때 이제 그 주가 사실 저희 매제하고 동생의 매제가 군생활 20년 해가지고 가족여행을 잡아놓고 있는 주에 어머니가 이제 그 상태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여행을 갑작스럽게 친구들이 취소를 했어요. 위약금을 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정리가 되면 우리끼리 이제 마음 좀 추스리고 하자. 못한 것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갑자기 또 정리하면서 세웠고, 그래갖고 같이 다녀오면서 모태준 군생활 20주년 축하 기념 파티도 하고, 이제 그동안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했던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우리끼리 어떻게 지낼지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요. 그래서 월남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주 뜻깊은 여행이었네요. 네네. 아쉬운 것은 어머님이 같이 못하셔서 슬프고 마음 아프지만 아무튼 잘 다녀오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썸네일과 상관없이 먼저 이재명 대표 단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일 차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는 검찰 조사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 받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참 걱정인데 오늘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이제 오늘은 거의 앉아 있을 힘이 없어서 거의 누워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왜 단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극단적인 단식을 통해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단식이라는 건 사실 나의 목숨과 이것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자체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분신과도 가까운 그 본인의 의지 표명을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국정 운영이 사실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자세히 못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민주당 당 대표로서 그리고 그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좀 국민들한테 좀 경각심 일으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사실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만나서 대화를 뭐 영수회담 같은 것도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고 뭐 당 대표끼리도 그렇고 지금도 끝까지 뭐 이재명 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고요. 저도 그 동조하지 못하고 있는 같은 당의 의원들조차 있는 것 자체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뭐 도와드릴 마음적으로는 안타까움밖에 지금 들 게 없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안타깝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은 저도 젊었을 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때 우리는 단식이라고 하고 금식이라고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때는 우리는 정말 물도 안 먹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그 금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데 신학교 동기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나쁜 새끼들이 그 옆방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더라고. 이 국진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날인가 국민항쟁을 선언을 했거든요. 국민항쟁을 선언을 하고 그 항쟁하겠다라고 하는 항쟁을 선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게 바로 단식으로 연결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함께 싸웁시다. 그렇죠. 예,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원도 국민도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지를 못했는데 항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앞장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테니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함께 싸워서 이제는 이 정권을 끝냅시다.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우호적이었던 방송사의 어떤 그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비판적인 이유를 그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 명료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드루킹 사건 뭐 특검하자 뭐 한 가지를 가지고 대표성 그 뭔가 네. 메시지 한 가지를 가지고 단식을 걸어놓고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단식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너무 두루뭉실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아니 지금 한두 가지냐고요. 그 이재명 대표 세 가지를 걸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한 가지로 딱 줄이면 내려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로 딱 줄이면 끌어내리자. 그 메시지를 지금 들고 나와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그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사 전문가들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고 뭐 욕도 많이 하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가 이제는 내가 죽기 살기로 앞장서서 싸울 테니 같이 싸워 주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또는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단식위원장 옆에서 기존에 있었던 행사라고 해가지고 먹거리 장터 여는 의원조차도 지금 민주당 의원이었고요. 국진당도 취소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런 행동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그 상대와 다르지 않은 행동, 상대보다 더한 아니 행동을 근데 할 수밖에 잠깐 없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존재에 대한 뭐 그 팬덤이라고 이제 편하게 하겠습니다. 팬덤을 있는 이 정확한 팬덤이 있는 사람들 외의 사람들이라고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 그 외 세력이라는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왜 세력이 있어요? 이낙연도 필두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 내에서도 지금도 뭐 사실 우리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수박이라든지 뭐 저런 문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도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이재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뭐랄까 노유자 같이 꼭 반응하는 바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대선을 졌다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하면 내 자리가 더 커지겠지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하나가 돼서 사실 정권하고 싸우고 해도 지금 모자를 판국에 본인의 그 매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본인의 정치 세력 확장을 위해서 행동만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정부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인물 하나만 죽이면 모든 게 자기네 뜻대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다음 정권을 현재 여당 세력이 잡지 않다고 해도 내가 도와준 민주당 세력 중에서 된다고 하면 나의 그 말로는 다른 정권하고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그 이현욱 그러니까 지금 맨 앞에 서서 뭐 지금도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대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100번, 1000번 양보를 해, 뭐,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재명 이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앞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대안책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건 아니라는 거에 편승하고 있고 휩쓸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책은 이낙연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모르겠어. 우리가 봐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자기들 원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 이걸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그림이 확실히 보여야. 그렇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더라고 하는데. 이거 이낙연 내세우고 이낙연을 내세우면. 내각제 하겠다는 거지 뭐. 내각제. 그럼 시험대로 되나 그게? 그 이제 걔네들의 그런 어떤 뭐 짜웅이 있었나 보죠. 현재 짜웅이 있었나 아니 뭐 저금에 그런 뭐 미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공공연하게 그렇죠. 돌고 도는 이야기. 돌고 도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 그거를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 연말이면 거의 당대표의 그 힘으로 공천권이 이제 흔들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가열차게 움직여 봐야 되겠다라는데 뭐 저는 그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니 그리고 좀 이따 다음 얘기를 할 텐데 윤석열이는 자기 입에서 내뱉은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좋아 미락을 했다고 쳐. 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한다? 윤석열이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하면 되게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오히려 저는 똑똑했던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바보가 되는 걸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그만두면 또 똑똑해진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평론가 반발 빠져서 보는 입장을 보니까.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니까? 그렇더라고요. 평론은 다 할 수 있어. 평론은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렇게 예측한다. 근데 오히려 다 5대5니까 평론가. 아유, 당장 여기 군산 시의원들부터 봐요. 여기 어디 가나 저기 가나 그냥 의원님 해주니까 진짜 뭐 된 줄 알고. 아유, 단기 알바들이 씨발. 근데 또 아이고 정말. 좋아.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반대쪽에 있던 의원들이 집결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겉으로 민주당 내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 내. 겉으로 보이는 모습.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창피한 일이 그렇지,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보이기는 하는데 과연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끝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안 끝날 수는 아, 오늘 없으니까. 쓰러지셨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야지.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똘똘 뭉쳐서 간다? 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했던 이야기에 그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해. 그거 가지고도 사실 또 다른 뭐 이상민 이런 의원들 필두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또 내부 공격을 또 시작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식을 했으면 뭔가 결론을 내고 해야지 의미 없는 단식이었다 이런 줄 알고 어디 TV 조선 같은 데 나와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뻔히 보이는 아, 오히려 프레임이에요. 태영호도 네. 와서 태영호도 안부차 찾아왔잖아. 근데 진짜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박들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단식은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셨으면 했어요. 아쉽죠 사실. 난 진짜 안 하셨으면 아쉽죠. 그러니까 우선 건강베리고. 근데 진짜 난 정말 안 하셨으면 목적 했어. 달성.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보는 당원들의 입장, 그러니까 좀 더 열성적인 당원들은 정말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끝냈을 때 여전히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입장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공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던 우리 당원과 국민들은 좀 더 가열차게 윤석열 정권과 싸우자고 모여들 텐데 집결하겠죠. 네. 모여들 텐데 뭐 그것을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난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뭐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거고 손해보고 힘든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나는 단식의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당원들이 또는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단식을 진행하고 나서의 여론조사에 민주당 지지율이 7% 정도 올라갔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단식은 언제 어떻게 끝날 거냐 이거지. 엠브런스 실려가야지 끝나죠. 지금은 사실은 출구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대표가 뭔가를 걸고 거기서 뭔가 해결이 되면 그만두겠다 이런 게 없잖아 지금. 그래요. 그건 맞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윤석열이 갑자기 아유 이 대표 돌아가시게 생겼나 내가 그만할게요 대통령 이런 게 없잖아. 그리고 갑자기 수박들이 우리 진짜 단일대화 하겠습니다. 우리 수박짓 안 할게요. 이럴 일도 절대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평론가들이 비판한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거든. 네네. 세 가지를 걸었는데 그걸 하나라도 해결될 상황이 안 보이지 않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도 그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끝까지 견디다가 타이에 의해서 실려갈 때까지는 할 거다. 누워있던 뭐 어쨌든.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당원들의 생각 달랄까 싶지 않고 어저께 촛불행동 대표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공식적으로 중단을 요청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단식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이제 당신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겠다. 그런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이틀 전인가
그 촛불 대표단들이 이재명 대표를 면담을 했거든. 가서. 근데 지금까지 국민과 당원과 그 촛불 행동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그거였거든. 왜 같이 안 하냐. 그렇죠. 민주당 네. 의원들이나 그러면 어저께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거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직으로 이제는 좀 더 눈에 보이게 연합해서 함께 그렇죠.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그래서 지금 촛불 행동에서 그쪽으로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내가 거기 안 가봤을까 모르지만 어쨌든 왜 안 가셨어요? 왜? 난 대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 단식은 앰뷸런스에 실력할 때까지는 될 것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 대표가 단식 시작한 거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이 대표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단식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을 왜 모르겠냐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단식을 중단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했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는 그렇죠. 항쟁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더 강력히 이재명 대표한테 보여주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쇄신과 혁신의 시발점이 다른 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냥 크게 한번 보자고요.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크게 한번 보자고. 카메라 봐봐요. 돌려드려요? 봐봐. 아니 봐봐요. 네. 결국 우리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잖아. 하나는 지금 존나게 해서 탄핵을 시키는 거. 또 하나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어차피 3년 남았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이거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탄핵을 시켜야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 어쩌면 다 모여야지. 지금 아까 우리 대진 형님 말씀대로 무조건 모여야지. 그리고 이 대표가 지금 어떤 메시지, 대진 형님 말씀이 정답이야. 어떤 메시지를 내냐. 빨리 이거 더 못 기다렸으니까 하자. 이 메시지를 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조직하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민주당 의원들한테 수박이건 먹어. 나 진짜 민주당 의원들한테 부탁하는데 더 이상 국진당이나 그쪽 국무위원이랑 싸우지 마. 의미 없어. 싸울 거 없어. 아니, 난 진짜 맨날, 누구야, 한덕순이, 그럼. 뭐 원희룡이, 맨날 그 싸워서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 어차피 못 알아들어. 거기에 힘 빼지 말고, 탄핵하는 데 집중하라고, 장기 플랜 만들라고, 한 1년짜리. 아, 씨발,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아니. 그 사람들 누가 싸우래? 그만 싸워, 씨발.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말빨도 되지도 않아. 싸우는 것, 어제도 내가 진짜 잠깐 보면서 화가 났던 게 그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 장관들 총리, 부총리한테 국회의원들과 싸우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부터 얘들이 진짜 말투가 달라졌어, 전부 다. 네. 아니, 미쳤어. 이 새끼들 돌았어. 진짜 꼴배기 싫다. 아, 미쳤어, 진짜. 자, 꼴 배기 싫은 건 배기 싫은 건데, 난 민주당은 여전히 싸움의 기술이 없어요. 한덕수가 계속 우기잖아. 과학적이다. IAEA 발표가 과학이다. 그러면 딱 한마디면 돼. 그러면 그게 과학이면 우리가 언제 검증을 했냐. 우리가 안 했지 않냐. 아니, 그러면 또 한덕수가 그런다. 아니, 내 말 들어봐. 우리가 검증해야 하는 건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과학적인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 알프스에 들어오기 전 시료 우리가 또 올게. 그리고 알프스에서 통과한 시료 우리가 또 올게. 그리고 방류된 급을 우리가 또 와서 너네 과학이니까 우리도 검증할게. 그래서 이게 결과가 또 같으면 이게 과학 아니냐.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의원이 없어. 그런 말을 하긴 해요. 비슷하게 하죠. 비슷하게 하는데, 해봐야, 한덕수한테는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면, 정기 국회 보이콧 해버려야 돼. 근데,
왜 보이콧 못하고, 아니야, 우리 국회도 뭐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 왜? 또 역풍 맞을까 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했을 때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그거야. 모든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내려오지 마라. 지역 행사하지 마라. 그 옆에서 릴레이로 동조 단식해라. 물론 나 같은 애 뭐 지낸다고 누가 그 말 듣고 하겠냐마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씨발 이거 안 하고 싶지만 뭐 출판 기념회가 중요해 지금? 이 씨발 정말 씨. 출판 기념회 계획했더라도 다음 때 하면은 뭐 씨. 안 돼? 뭐, 갑자기 출판 기념회에다 화살을 맞춰. 지금 출판 기념회가 중요하구만. 그래도 머리 깎으셨어요. 머리 그래도 깎았어? 출판 기념회 그냥 하려 미안하니까 깎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대표가 사직생으로 하겠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거기에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나 당원들이야 저렇게까지 일찍 단결하는데 우리도 뭔가라도 하자 할 거 아닙니까? 네. 자, 국민의 80%가 윤석열 탄핵을 원한다니까? 다 원하는데 뭐가 문제냐? 원하고만 있어. 원하고만. 내가 탄핵을 원하니까 내가 나가서 싸울 거야 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탄핵을 다 원해. 이거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 국민들이 탄핵 현장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위한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표가 시작을 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한번 외치던가 뭐 했더라도 들르던가 이미 현장 상황 찍어주시죠. 저는 가서 저희 사진만 찍고 왔어요. 다정하게 찍었더라 사진은. 아, 그럼요. 머리 깎으셔가지고. 다 먹은 놈 먹고 머리 깎은 놈 먹고 둘이서. 진짜로 이거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 정신 안 차리면 단식하고 이재명 건강 잃고 바보 되고 민주당 떡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그렇게 흐지부지 그냥 갈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저께 국회에서 1800개 뭐 회의 도시락을 나눠주는데 민주당 보좌관 새끼 40놈이 가서 그 도시락을 받아오면 하는 소리가 단식은 대표가 하지 우리가 단식은 약간 바로 처먹어? 휘 못 처먹어서 뒤해졌대?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나올 때 그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는 보도냐고 그게. 그렇죠. 회의 도시락 처먹은 새끼를 전부 다 작년 몰렸고 다 설사나 줄줄이 하던지. 에이씨. 막방으로 여기다 존나 해버리고 말이야. 자, 단식에 대해서 더 할 얘기 있습니까? 그냥 전 빨리 지금이라도 좀 그만 두셨으면 해요, 진짜. 아, 근데 나 진짜 딴 게 아니라. 두고 없이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뭐가 일단 빨리 좀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걸 두게 하려면 진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대표 건강 염려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그만두게 하려면 자기들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돼. 대표님은 이제 단식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조 짜가지고 매일 10명씩 이거 가겠습니다라고 하든지 뭐 그것도 없이 아이 그만하세요. 염려되니까 그만하세요. 뭐 개풀 뜯는 소리지 개새끼들. 그러니까 뭐 이래 됐건 저래 됐건 나는 진짜로 이 대표님 진짜 걱정돼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게 이 단식에 관해서 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하고 나서도 이제 체력이 회복되잖아. 그래도 휴유증이 남는데 그래서 이게 영원히 간데 휴유증이 남아가지고 특히 이 같은데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기초 영양 대사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 휴유증이 굉장히 오래 남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두께는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단식으로. 그러니까 난 진짜 진짜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난 빨리 그러니까 진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표 단식 중단시키고 항쟁의 어떤 이 열기를 이어가려면 지네들이 몇 명씩이라도 네. 2, 3일씩이라도 줬다가지고 계속 167명 이어가면 되는 거야. 그거 못하면 이 새끼들은 전부 다 수박이야. 다 가짜야 개새끼들.
에이씨.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제가 이진우 대표님 담배 끊는 거 3번째 보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항상 담배 끊는 거야. 네, 지금 3번째여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진우 대표 곤란한 얘기 그만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자, 윤석열의 27분짜리 녹취록이 나왔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진짜 그저 무식한 동네 양아치 새끼가 옆 동네 애들 접수하겠다고 덤비는 그 진짜 영화에서. 그 정도 말과 그 정도 거짓말.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는 끝내주더만. 그거 들어보니까요. 그 검찰총장 그 면접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대.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형님 제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총장 되기 전에. 오, 그랬다는 거야.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전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아유, 씨발놈. 근데 저는 요새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윤석열이나 얘네들은 이제 까고 싶은 마음도 없어. 이제는 욕하고 싶지 않아. 사람이 우리가 욕을 한다는 거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치면 욕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뭔가 변할 있다는 거예요. 거라는, 변할 거라는, 너도 욕 처먹으면 사람 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욕을 할 이유조차가 없어졌어. 이 사람들 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한동훈 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맞아요. 바퀴벌레가 계단이면 바퀴벌레 욕하냐? 그러니까 발에도 때려잡아야지. 그러니까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야. 그냥 무조건 내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뭐 말로 싸우고 정말 의미가 없어. 질려 죽겠어 정말. 자, 좋아. 그래도 방송이니까. 이거 잠깐 뭐 댓글이 있어가지고 댓글 읽어줘봐. 네, 고대영님께서 호남 국회들 90% 물갈이해야 하는 짓이 뭔지 투쟁성이 있나 논리성이 있나 선명성이 있나 쪽팔리다 호남 국회. 출판기자면 잘하잖아. 네. 대진성의 분노에 동의합니다. 하는 게 돼 있고요. 어른시장님 주둥이만 열면 구라 윤구라 이렇게 우선 있는 거. 조영사님이 또 네네. 저도 휴유증 때문에 결결거립니다. 그럼 단식에 썼나 보네. 그리고 오래만에 키다리 들어왔네. 지금 경정과 하는 거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대로 들어. 이게 문제야. 그래요, 이게 문제인 게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정권 잡잖아? 그대로 돌려 안 줘. 그게 문제야.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병신 같은 거야. 이거를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역풍 맞는데. 나 정말 그게 너무 병신 같아. 도덕성을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 짐승 같은 애들 같이 할 수 있나. 김영님이 그러시네. 방금 단식장에 이낙연이 왔다 인사하고 그냥 갔어요 라고 써주시네요. 그 단식장에 이낙연이 왔다 낚시팔로 왔나. 갈치 잡아갖고. 수박팔로 왔나? 수박? 연포탕이랑 안 그릇. 네. 하여튼 윤석열이한테로 넘어가지를 못해 지금. 윤석열은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문제는 민주당 내 수박 새끼들이지 그쪽은 아예 이제 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나는 이것만 하고 합시다. 자, 몽땅 쥐약 처먹은 놈들한테 들어가서 뽀개버린다고 들어갔잖아.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국힘당 국회의원 새끼들은 지금 그런데 여전히 빨아대고만 있어요. 그거 걔네들 본성이죠, 본성. 천성이 그래, 천성. 본성이 그래. 그러면 이제 더 빨겠지. 뽀개짐을 안 당하려고. 뭐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정확하게 실명을 얘기하면 장재원 같은 아니 그렇게 걔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지랄을 했더니 지금 일본 옹호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회사 준 놈도 장재원일 거예요. 에휴.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들 진짜 총선에서 몇 석점 못 들을까? 형, 우리 민주당 걱정이나 해요. 간에 얻는 것과 민주당 얻는 것과 비슷하니까, 그게 연결이 되니까. 나는, 솔직히 지금 호남권에 당이 하나 새로 있으면 좋겠어. 안철수도 데릴 거야. 안철수 데릴 거야, 형. 미치겠어, 진짜. 이상민 신당 이런 거. 야, 이상민 신당 죽인다, 야. 호남에서 시작합니다. 이상민 신당. 종천이 이런 애들. 이원옥이 당대표 만들고,
하면서 이원욱은 동탄 아니야? 동탄. 화성. 네, 화성 화성 동탄. 네. 저 안산도 있고 한 명. 막 박용진이도 있고 뭐 할 사람은 많이 있네. 그럼요. 많아. 아, 근데 나는 이원욱 그 의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너무 유치해. 막 이렇게 글 올리는 거랑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 이거 비슷해요. 원래는 이현우 의원 자체가 처음에 이재명 완전 옹호자였었잖아요. 그래 그래 뭐 친척하려 하고 네, 처음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 대권 주자 시작할 때 본인이 가장 처음 먼저부터 지지를 한다고 해놓고 뭔가가 안 되니까 세대전환한 거는 국힘매하고 똑같다라는 똑같아.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윤영찬 있습니다. 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민영찬. 아우 정말 그는 너무 그래요. 가들 얘기 그만 관두고 이거는 꼭 하고 갈 이야기인데 자 새만금 잼버리 실패 분풀이를 엉뚱하게 지금 새만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산을 78%를 깎았다고 그래요.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깎았다고 전부 정치인들이 삭발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저 근데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릴게요. 어이, 지금 맨날 목전화. 그 예산 중에 그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나 그 예산 그거 못 봐가지고. 아니 50원인가 늦다던데? 그러니까 그 안호영 의원 질문에 예. 한 떡수가 예. 아니 그거 안 하려면 50원 더 낫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 예산 저 신공항 얘기를 하면서 아니 난 속으로 한편으로 그 이번에 예산 삭감됐다길래 새만금 신공항 예산 좀 삭감되면 좋겠다라는 아니, 저는 그 생각했거든. 이거는 SOC 같은 경우 이 아이템을 내가 넣을 때부터 난 진짜 내가 욕먹을 각오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왜 욕을 하면 나랑 아니, 둘다 먹으니까. 아니 새만금은 우리가 역설적으로 지금 윤석열이가 전라북도에 조질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수라갯벌의 생명이 좀 연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수가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윤석열이가 반대로 가고 잘했다 그게 아니라 그 새끼가 그 생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한 건 아니고 순전히 연명을 한 거고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겠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7차례 개발 계획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뭐 5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바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2년 전인가 그 저기 세공 가서 그때 정세균 총리 왔을 때 우리 새만금 해수교통 그거 한번 집회한 거 있잖아. 그리고 지금 해수통 양을 늘렸단 말이에요. 20을 28을 열어가지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 해수 유통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기본 개발 계획은 담수호로 설정해놓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참 진짜 새만금 개발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하려면 여기서 딱 스톱해야 돼. 왜? 지금 만들어진 산업단지 땅은 충분합니다. 지금 만들어진 땅만 가지고도 거기를 무엇로 다 채울까 고민할 정도로 산업단지 땅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아직도 뭐 계획보다는 다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만들고 바다와 갯벌을 복원하는 쪽으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예산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새만금 개발론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새만금에 지금 땅이 없어요. 산업단지 땅이 지금 다 팔렸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안 남았어. 아,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싸게 주면 싸게 주니까 일단 그걸 사는 아니 상영이 네 말이 지금 정답이라니까. 킵해 놓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거야. 땅을 사놓고 개발은 안 해. 킵해 놓는 안 지어. 거라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저기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는 땅 장사잖아. 이 사람들은 봐라. 땅 없지 않냐. 빨리 이거 매립해야 된다. 이 논리로 간다니까? 이게 존나 웃긴 거야. 그런 자만뉴스 같은 거잖아요.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률 99%.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데 실제로 땅만 팔렸지
개발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 땅 잡고 기획부동산이야. 아니 이게 기획부동산이야. 그럼. 근데 이 사람들 논리로는 좋지. 왜? 땅이 다 팔렸으니까. 기획부동산이 그래 땅 더 만들어야 된다. 딱 최은순이 수법이야. 딱 그거라니까 지금. 그래갖고 최은순이는 땅 사놓고 고속도로를 꼬부려 갔잖아. 네. 얘네들은 땅 만들어 놓고 공항을 꼬부려 갖고 올라오지 하는 거거든. 아니 내 말이 지금 그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삭발하신 정치인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들어보세요. 자, 지금 새만금 개발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지금같이 땅만 만들어갖고 땅 파는 것으로 끝나면 전라북도 도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도 지금 오시자에 그 가스수 사고 났잖아요. 네네네. 산업단지에 맨날 비슷한 회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위험성만 더 커지는 거고, 땅 개발하고 땅 장사들만 배를 채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32년 동안 국민들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새만금 가지고. 그러면 좋아. 어쨌든 윤석열이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골탕 먹이려고 한 거지만 좋아. 일단 한번 여기서 잠깐 멈추자 이거야. 그러면 미끄러진 집에 쉬어간다고 정말 냉정하게 새만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부터라도 새만금에서 군산과 전라북도 도민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무슨 공항, 항만, 뭐 수변도시? 개 풀 뜯는 소리 다 집어치고 지금 남아 있어서 그나마 복원될 수 있는 수락의벌 하나만 복원을 시켜도요. 복원시키고 그거 진짜 공항을 지려면 땅으로 갖고 나오라고. 육지로 내륙으로. 왜 거기다가 줘. 수락의벌만 살리면 3년에서 5년 안에 군산 경제에 그대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수십 년 전부터 있어요. 근데 오직 SOC 예산만 따가지고 계속 그 바다 메꾸는 것도, 이쪽 깊은 바닷속에 흙을 파서 높은 쪽으로 메꾸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냐고요. 메리트가 잘 아시잖아.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만이 뭔가 아니, 그러니까 토건족들이 돈을 버는 그러니까 거고.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 매립은 처음부터 사기인 게 뭐냐면,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 평의 바다가 땅이 되려면, 10,000평의 산이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흙이 와야 되니까. 이놈이 내려와서 팽평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계획이 아예 없어. 자그만치 10억 루베. 10억 루베의 토사가 필요한데, 매립 필요한데, 단 한 평에. 조달 계획이 조달 없어요. 계획이 없고, 내나 조달 계획이, 이게 군장, 항로, 준설토. 그 준설토 옮긴다고 무슨 경부천에 무슨 운하를 만드네, 뭐, 바지선을 띄우네. 그 전부 다 사기를 쳤잖아. 그 루베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루베가 1입방미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m. 그러니까 1. 그러니까 1m, 1m에 어. 사가 큰 걸 얘기하는 거야? 1m? 그냥 대충 톤으로 치면 1톤이나 치면 돼. 아, 그게 1톤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억 루베. 그냥 10억 톤. 아유, 뭐, 100 넘어가면 우리가 숫자 근데 계산이 안 돼. 그게 없는 거야, 그 계획. 그리고 처음에는 준설토를 옮겨왔어요. 파이프 라인으로. 옮겨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게. 그리고 이제 물과 자갈과 모래가 섞이니까 이게 낙하 지점이 다르다는 거야. 안 섞인다는 거야. 그 기술이 없어. 그걸 못하겠어. 순전 거짓말이고, 쉽게 썩은 웅덩이 밑에 흙을 파서 위에 쪽으로 매립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썩은 웅덩이는 계속 썩는 거고 3m 이하에는 산소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 썩은 물에다가 수변 도시를 한다. 그 물을 가지고 뭘 한다. 그 전부 거짓말 했으면 이제는 전면적인 해수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해수유통 전면적 한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땅 다 잠긴다고 또 거짓말 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5m 밑으로 해놨기 때문에
절대 잠기지 않고요. 안 잠깁니다. 절대 안 잠겨요. 아, 그 물 이렇게 빼고 넣고 이러는데 무슨 뭐가 잠겨. 그 조절하는 건데. 그 1.5m라고 하는 것은 그 1.5m도 최고로 뭐 몇백 년 만에 비가 많이 왔을 이거 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저 같은 사람도 해수 유통이라는 거를 이제 단순하게 해수 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준설이 된 데에다가, 준설이 된 토지에다가, 올라갈 것 같죠. 바닷물을 유통을 시켜서, 천만에 그러면 이미 준설했던 돈이,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준설했던 돈 들여서 만들어둔 땅을 다시 바다로 잠긴다.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를 왜 그렇게 하냐라는 그 이미지로, 그 생각으로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그게 돼 있지가 않아. 그건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돼 있지가 않고 해수 유통을 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조력 발전소라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해저로 터널을 뚫어서 유통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 수위와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땅에 지금 만들어 놓은 땅에 잠기거나 막 그래서 또 더 쭉 쌓아야 되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간문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유통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절대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쩌면 저기 수위는 외부 물이 상당히 높아요. 내부보다. 그 1.5m라는 차이가. 예, 최고 5m, 차이가 5m요? 1.5m. 아, 1.5m.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전혀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SOC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사라졌다고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서부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산. 아니, 윤석열 정권 1년이면 끝나는데, 1년이면 끝날려면 정권에서 1년 동안 예산 안 줬다고 무슨 뭐 망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1년도 안 남은 그 구색 새끼들이 예산 안 준다고. 아멘. 망해. 할렐루야. 1년 안에 분명히 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모양으로 뭐 투쟁을 하는, 삭발하는 그 의미에는 잼버리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내가 정말 미안한데, 삭발했다고 올라오는 모든 글에 내가 정말로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좋아요를 누르지를 못했어요. 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게 잘한 거냐, 그 말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참에 미끄러진 김에 새만금은 정말로 이제부터라도 32년 동안이나 사기당한 전라북도 도민 또 사기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어쩌면 뭐 새만금 예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예산에 지금 78%를 깎았다니까. 이게 진짜 윤석열은 미쳐도 정말 돌았나, 이 인간이. 어떻게 전라북도를 무시해도 이렇게 개무시할 수가 있나. 청와대 무슨 그거 뭐 님들님 비율 160억? 청와대 어디 고친다는 거야? 청와대 또 고쳐요? 청와대 고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디 외국 나갔잖아. 또 그래요? 나가서 3억 불 또 줬어? 3억 불인가 또 무슨 뭐 그린 에너지 뭐 근데 그게 더 너무 이해가 안 돼. 아리백도 모르는 인간이 갑자기 무슨 그린 에너지에 무슨 3억 불을 지들 아닌 게 막 주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줬을 거야. 돈 필요해 줘가지고 쏟았어. 내 돈이 아니야. 나 정말 이해를 정말 못하겠네.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리고 특활비 쓰듯이 쓰고 있네. 그리고 지금 핵폐수 투기 그것 때문에도 7,800억이 또 예산이 새로 편성됐잖아. 그러면 핵폐수 투기를 반대만 해도 그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일본에다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니네가 뭐 우리가 버리지 말라면 버려서 돈 들어왔으니까 돈 내놔 라고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우리나라에 뭐가 이득이 됩니까? 라고 국무총리한테 물었어. 대답 못하지. 들었지? 아니요, 해. 대답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 무슨 이유지? 처리된 물을 버리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게 이득이래 우리나라에? 응. 저도 못 들었어요. 바닷물이 늘어나나 봐. 아니 그게 우리나라의 이득이래? 대한민국의 이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처리된 물을 처리된 버리는 물을 게 버리는 게 이득이래. 우리나라의 이득이래? 이건 이거잖아요. 처리 안 된 물을 버리는 것보다 처리된 물을 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씨발 진짜. 그러더니 그저께부터인가 1밀리 시버트, 1밀르 시버트를 배웠어. 1밀르 시버트.
나 진짜. 아, 그리고 지금 오영수뿐만 아니라 한덕수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번에 우리 누구예요? 우리 홍 장군님.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님. 그거 봤어요, 저도. 봤어? 그거 그때 일제강점기 때 홍범도 장군이 돌아간 1943년도인가 그때 주적이 누구였냐? 일본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 네. 못하라 못하더라고. 아니, 그게 지금 독립이 우선이었죠? 뭐 아니, 어떻게 그걸 대답을 못 해? 왜 독립이야? 그때 우리 나라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어떻게 그 한덕수로 이 사람은 옛날에 노무현 때도 같이 일했고 김대중 때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논리면, 그러면 중국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독립투사들. 그럼 중국 공산당하고 손잡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아, 난 정말 그거 보고 진짜 막 억장이 무너지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이 육사의 판단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니, 대한민국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게, 좋아. 육군 사관학교에 무슨 공산주의자를 생도들이 격리하고 지나갈 수 없어서 육군 사관학교 것만 치운다고 했잖아. 그 독립기념관에다가 처음에 물어봤대요. 네. 이걸 흉상을 옮기고 싶은데, 독립기념관 옮기고 싶은데, 전시할 데가 있냐 그랬더니, 예, 수장고에 두면 됩니다. 그랬대. 수장고에, 창고에. 창고에 처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전시 공간이 없대요. 아니 그 나라가 다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 좀? 대전에 대전시장 이장우 홍범도를 없앤다며 홍범도 또. 장군로. 홍범도 장군로를 없앤대. 그 이름을 바꾼대. 그거는 몰랐어요. 근데 무슨 그냥 그 구청장이 다행히 민주당 출신이라 그건 구청장 소관이니까 안 바꾼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나는 정말 저 예상보복 당하겠네. 아니 나는 정말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공산당을 싫어할 수는 있어. 공산주의를 싫어할 수 있지 당연히 그건 뭐 개인의 사정이지. 아니, 저희 역사적으로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럴 수 그렇지. 있죠. 아니 나도 솔직히 공산당 네. 싫어. 나도 싫어. 그거랑은 별개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셨던 분들에 대한 처우랑 그런 역사관까지는 건들면 안 되지. 그럼요. 어떻게 공산당이 싫다고 지금 독립운동 하셨던 분까지 건드냐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정신병이야, 정신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자, 우리 같은 사람 알잖아. 레닌의 소련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네. 소련 공산당하고 다르잖아. 응? 그리고 그 공산당과 김일성 공산당하고 다른 거고. 그렇죠. 그때는 나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심지어 입을 군복도 없어서 소련 공산당 군복을 빌려서 불쌍해야지. 그 막말로 따지면 박정희도 공산당이었어. 거기 들어갔었어. 공산당이지. 박정희도. 남로당, 그럼 씨발 박정희를 다 남로당. 파묘를 해야지. 어떻게 영웅 박정희. 나 정말 그러니까 감히 나는 이 인간들은 아니, 도대체 예전에 무슨 생각을 이런 하는지 생각이 모르겠어. 들더라고.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말하면 저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지네 할아버지나 맞아요. 저도 보내주는 거. 그걸 제정신이라고 아니면 똑같을래나? 해도 너무하잖아. 해도. 똑같을래나? 아니 어떻게 해. 그런 거를 맞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또. 근데 저희는 이게 그게 지금 바른 역사 교육이라고 그렇게 받아온 거고 본인들이 파악하는 역사는. 근데 다른 사실은 교육이랑은 좀 별개 같아. 나도 솔직히 뭐 역사 공부 많이 안 했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끌어오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역사가- 안 그랬으면 씨발 우리가 지금도 여기 일본이야. 우리 일본말 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게 그 말이야. 우리같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봐도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씨발 연고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온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기본적인 어떻게 이런 사상 자체가 이거 이상하다 하잖아. 옛날에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반공 방첩 리본 달고 내가 막 반공 포스터 그리기 맞아요. 반공 웅변대회 막 그럴 때는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다고 믿었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 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가 그렇게 배울 때 그것을 뭐 진리처럼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걸 진리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겠지.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하여튼 저는 오늘 형님 이거 저 막방이라 그러니까 제가 진짜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지금 형님 우리 이거 계속 방송하면서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어쩌라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저 솔직히 진짜 지금이라도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수박 다 걔네들 오지 말라 그러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정말 괜찮은 그 국회의원들 몇 분 계시잖아. 어쨌건 뭐 최강욱 비롯해서 그 몇 분들 중심으로 해서 TF 만들어서 비밀리에 비밀리에 탄핵 TF 만들라고. 지금 방송하면서 비밀리. 아니, 만들어서 더 이상 내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데 더 이상 구독자가 적은 관계로 더 이상 진짜 그 국무위원들이랑 싸우지 마. 정말 보면 우리가 답답해. 어차피 그리고 한동훈한테 당신들 말빨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안 돼.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한동훈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놔둬. 그냥 탄핵시키면 돼.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 그 사람들 고치려고 자꾸 하지 마. 절대 안 고쳐져. 네. 수박 안 고쳐져. 한덕수 안 고쳐져. 한동훈 안 고쳐져. 그냥 포기해. 포기하고 그냥 탄핵으로 가. 1시가 둘이면 2시야.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하는 말이 내가 계속해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나는 그게 가장 하면 안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내가 민주당에다 분노했던 게 뭐냐면 그 얘기야. 아무리 저렇게 보여도 밑에서는 진짜 뭐라도 하고 있겠지. 족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씨발. 진짜 밑에서는 그래도 누군가가 몇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믿어왔거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는 이러면 안 돼요. 말했지만 안 되는 놈들이 지발로 걸어와도 이제 받아줄까 말까 해야 되는 것이고 나간 놈 끌어오라고 할 때 너는 왜 그냥 할 것도 맞아요. 나는 심지어 무슨 또 역풍 타령하지 말고 정기 국회까지도 나는 보이콧 해야 된다. 그거 다 튀어나와 버려야 한다. 그 생각을 해요. 아유. 그리고 정말 내가 진짜 우리 동네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내가 욕 존나게 처먹고 있는 줄 아는데 제발 그렇게 정치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좀 결기를 좀 보여야지 정치인들이. 결기를 보이고 뭔가 잘못된 일에 투쟁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씨발 지금 검도 이 예산이나 상황에? 검도대회 예산이나 깎고 씨발. 아이고 좆도 개병신들 진짜. 검도대회를 윤석열이가 지원해주나? 아우 난 진짜 정말 아 진짜 진짜 너무 안심해서 그냥 욕하기도 싫으네. 아유. 나는 솔직히 말하면 군산에 있는 시민사회 제 단체와 민주당은 난 솔직히 버렸어요. 기대 안 해요. 아무것도. 아무 기대도 안 합니다. 안 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니들이 끝까지 안 해도 시민들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모습을 나는 분명히 보여주고 싶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방송을 보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냥 앉아서 탄핵시켜야지 나쁜 놈이야 욕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형님 우리가 하나 약속해 줍시다. 씨발 그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집회 나오면 어디 얼굴 한 방에 비추는 거 좋아들 하잖아. 우리 앞자리 줄게. 아 마이크 100번 아이고 마이크 드리고 내가 오시면 씨발 내가 큰절 해드릴게. 나 진짜 큰절 해드릴게. 진짜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지 말란 거 같냐? 뭐지 말이야. 진짜 앞자리 주고 앞자리 드리고 내가 그 카메라 잘 봤는데 자리랑 드릴게. 아유 나오시오. 그 연설문 전부 유튜브 다 올려줄게. 다 올려줄게. 영상. 내가 좋은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다 올려줄게. 그 선거 때 계속 써먹어. 써먹어. 돌려. 좋다. 형 이 정도는 떡밥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이 정도는 드려야지. 그럼. 나오세요. 나오세요. 시간 다 됐어요. 형. 시간 다 됐고 정리합시다. 오늘까지 참 보잘것없는 디질러 25회 방송을 하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패널들한테도 그렇고 많이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방송에 뭐 이렇게 유명한 방송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주 없앤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뭐 부정기적으로 가끔 방송을 하든 어쨌든 디질레거라고 하는 이름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려서 좀 더 나은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영이 뭐 한마디 마지막. 아니, 마음 메인 마무리 해버리면 어떡해요? 한마디 해야지, 무슨 상영이. 말씀? 추신 있어, 추신. 추신. 네, 추신. 추신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몇 번 그러니까 방송에도 빠지고 아이 키운다는 뭐 일이 있다는 이유로 빠지고 하면서 마음이 좀 무겁긴 했고요. 근데 준비도 많이 못하고 와가지고 어줍지 않은 말 실력으로 방송에 누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조금 더 공부하고 준비해서 혹시 또 다음에 불러주신다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적은 정확한 민주주의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라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치라는 거는 적극적 시민의 참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벗고 나와서 뭘 해서 한다는 것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냐가 그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정치인의 마음으로 선출직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의 마음으로 많은 정치 활동에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영상을 잘라서 내 멘트 앞으로 내가 옮겨줄게. 어쨌든 정말 이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뭘 한다고 하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패널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고맙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온 데는 이진우 대표의 공이 제일 크지요. 한 말씀 하시고 그 영상도 내가 앞으로 옮겨줄게. 저도 화면 하나. 머리. 방황하셔가지고. 예. 아니, 진짜, 우리 지금 몇 달 했죠? 우리가? 한 게? 한 6개월 이상 했지. 6개월 이상 했죠. 근데 하면서. 몇 먹었으니까. 하면서 뭐, 사실 우리가 뭐 전문 방송인들도 아니고, 또 대진영이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런데 나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최소한 뭐 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아직 안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즌 1 잘 끝났고. 압수수색 한다. 우리 대진영님 진짜 고생하셨고, 우리 상영이 고생했고, 또 제이씨 오늘 안 나왔지만은, 제이씨도 진짜 그동안 꾸준히 나와서, 다들 14명 감사하죠. 고생하셨고, 우리 성태형님도 가끔 나오셔서, 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익두도 한 2번 출연했었나요? 네. 예,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고, 시즌 2에서,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우리 대진영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보잘것 없는 우리가 방송 예. 계속 봐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